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성종실록 제39 패비 윤씨 사약을 봤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1482년 8월 어느덧 중전 윤씨가 패출된 지도 한 3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이었죠. 이 무렵 이제 원자, 나중에 연산군이 되는데요. 원자의 나이는 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4세 때 이제 친어머니였던 윤씨가 패출을 당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7세 때 사약을 받게 되는 건데, 그래도 원체 좀 어린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라 가지고 아마 이제 연산군 입장에서는 친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좀 모호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왕실이다 보니까 일반 가정집처럼 24시간 종일 이제 어머니랑 붙어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 성종이 요런 점을 착안을 해 가지고 연산군에게는 뭐라고 계속 교육을 시키게 되냐면은 그 다음번으로 드리는 윤호의 딸 윤씨, 이 중전 윤씨가 친어머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주입식 교육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이게 연산군도 완전히 이제 그런 걸 인지를 못했던 것 같지는 않고 어렴풋이나마 뭔가 좀 이제 이상하다라는 것은 알기는 알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요 이야기는 나중에 또 따로 하도록 하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7살이 됐던 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통상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8살이 되면은 세자로 책봉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연산군이 적장자죠. 그래서 진짜 간만에 적장자가 탄생을 하게 된 건데 이 적장자 출신의 임금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관례상 이제 8세에 세자로 책봉이 될 예정인데 이제 슬슬 이때쯤 되니까 신하들이 쫄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원자가 계속 착착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밟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나중에 왕이 될 건 확신한데 이렇게 될 경우에 패출된 패비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면은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겠죠. 자, 그래서 경연장에서 시독관 권경우가 이 얘기를 좀 꺼냅니다. 그래서 패비는 본래 중전이었는데 그래도 나라의 이제 국본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패출돼 가지고 사가에 머물면서 저렇게 지내는 거 보면은 좀 안쓰럽습니다. 어쨌든 원작께서 나중에 고위에 오르시게 될 텐데 그러니 그 친모인 패비에 대해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예우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당시 이제 최고 권신이었던 한명희도 동의를 해요. 자, 그래서 이게 따지고 보면은 패비 윤 씨와 관련된 그 사안은요, 훈과 사림을 나누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훈과 사림을 나누지 않고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에요. 여기서는. 서로 이제 이심전심. 다들 이제 처지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무호사화는 확실히 사화라고 불릴 법도 한데 갑자사화는 이거 도대체 왜 사화인지 이거 솔직히 말하면 무차별 폭격이거든요. 훈과 살인 가리지 않고 그냥 다 작살이 났는데 여기는 다 같이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훈구가 됐든 살인이 됐든 다들 지금 참 근심스럽죠. 이것만 생각하면요. 하지만 이때 당시 패비에 대한 성종의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식은 지가 오래였습니다. 성종이 위해서 대번 크게 화를 냅니다. 패비가 나에게 준 모욕으로 말하자면 난 진짜 이거 말하면 맨날 며칠 밤을 새도 끝이 없다. 하면서 막 이제 극도의 분노를 표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성종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신하들이 패비에 대해서 예우를 갖춰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 지금 벌써부터 라인 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원자에게 줄을 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내가 벌써 죽었냐? 살아있는 송장이냐? 니들 지금 나 무시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성종은 패비가 목숨을 현재 부지하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서 예우를 더한다니 정하고 싶으면은 니들 돈으로 직접 해라 하면서 굉장히 이제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성종이 쏟아낸 발언들을 갖다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대단히 좀 쌓인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성종은 패비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제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종의 태도가 아마도 이제 1480년에 일어난 그러니까 패비가 사사되기 딱 2년 전이죠. 이미 패출된 시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때 일어났던 예전에 설명드린 어우동 사건 거기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냐. 그래서 어우동 사건 때 이게 법전에 따르면은
그렇게까지 사형으로 갈 문제는 아니었는데 성종이 막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사형을 선언을 해버렸던 것도 아마도 패비 윤씨로 인해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를 여기다 풀었던 게 아니었냐. 뭐 그런 이제 견해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성종이 신하들에게 이런 이제 강경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니들은 도대체 나의 신하냐 아니면 윤씨의 신하냐 태도를 명확하게 해라. 그리고 원자도 불효자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효자가 맞다면은 저런 여자를 갖다 친어머니를 생각하면 안 되지. 아빠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하면서 이런 초강경 발언들을 마구잡이로 퍼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신하들도 깨갱해요. 더 이상 뭐 이제 입을 못 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성종 때도 냉정하게 말하면 이게 군약 신강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어디까지나 성종이 초인적인 자제력을 가지고 신하들이 하는 얘기를 갖다가 들어주고 최대한 자기가 굽히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그런 거지. 성종도 막 뚜껑 열려가지고 막 폭주하기 시작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이거 신하들이 어떻게 막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이제 이 얘기를 꺼냈던 시독관 권경우는 바로 국문장으로 끌려가가지고 고초를 겪게 됩니다. 물론 뭐 이제 성종이 다음날 바로 이제 풀어주기는 했지만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조선시대의 왕들이 가졌던 각종 제약들, 군약 신강이라는 그런 이미지도 따지고 보면은 왕들이 이제 어릴 적부터 받았던 그 세자 교육 시절부터 받았던 거 왕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도학군주의 이상적인 모습들 있죠, 그죠? 성종은 특히 거기 모험생에 대한 컴플렉스가 대단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걸 절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거 뭐 고삐풀린 망하지처럼 그냥 폭주하면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따지고 보면은 옛날 왕조국가의 한계는 이런 거긴 하죠. 요즘 민주국가처럼 여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진짜로 이거 폭주하는 사람이 한 명 나오게 되죠. 아무튼 이날의 이제 패비에 대한 동정 여론은 성종이 그냥 힘으로 찍어 눌러서 제압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성종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면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패비가 살아있는 이상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명은 제천이라서 혹시라도 자기가 먼저 세상을 뜬다. 실제로 성종은 아주 그렇게 오래 산 왕은 아니었죠. 물론 이제 본인 수명을 본인이 알았던 건 아니었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결국 패비가 컴백홈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최악의 경우 패비가 여후나 측전무 같은 그런 케이스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성종이 이제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차라리 패비를 제거해서 후한거리를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 마침내 결심이 선 성종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하들을 소집해서 자신의 뜻을 내비쳐 보이게 됩니다. 결국 패비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책, 그거는 뭐 이제 사약을 내리는 거죠. 사약 드링킹 페스티벌을 갖다가 벌이겠다는 건데, 사실 뭐 이제 신하들 입장에서도 지금 패비는 그냥 뜨거운 감자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실제로 그런 걱정한 신하들도 제법 있었을 거예요. 패비 성격상 이거 돌아오면은 가만히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패비가 그냥 빠르게 자연사를 해주는 건데 그럴 기미는 안 보이고 그렇다면은 결국 성종이 제시한 대로 그냥 패비를 빠르게 제거를 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몇몇 신하들은 원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반대를 표명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성종이 원체 화가 나가지고 강경하게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왕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해서 방관을 하거나 혹은 대의로서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우회적으로 동의를 표하거나 이런 쪽이 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이제 공론이 형성이 되자 결국 성종은 명을 내리게 됩니다. 패비윤 씨를 사사해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후궁 출신에서 일국의 국모 자리까지 올라왔던 윤 씨의 운명은 이날 이렇게 결정이 나게 됩니다. 성종의 명에 따라서 좌승지였던 이세자가 사약을 들고 패비가 머무는 사가로 향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참 불쌍하게 됐죠. 솔직히 이세자는 뭔 죄가 있겠어요. 그냥 그때 하필이면 자기가 승지였을 뿐이고 하필이면 자기한테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뿐이고 그랬던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당시 이제 패비윤 씨는 어떤 상태였냐? 패비윤 씨가 어떻게 이제 이 3년의 세월을 갖다가 지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어쩌면은 이제 자숙을 하면서 지냈을지도 모를 일인데 제가 볼 땐 그런 가능성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윤호의 딸이 중전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 마당에 당연히 이렇게 되면 패비의 복귀는 성종 살아생전에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런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렇다면 패비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는 이제 영원히 찬밥신세인 거고 유일한 희망은 남편이 자기보다 빨리 죽어주면은 자기 아들이 왕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기 아들이 자기를 복권시킬 것이고 그렇게 해서 컴백홈을 하게 될 것이다. 아마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겠죠. 그러면은 결국 이 패비가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만약에 그날이 온다면은 오기만 해봐라. 내가 돌아가서 내가 이 상황에 처하게 된 데 있어서 여기에 동의했던 놈들, 이거 방조했던 놈들 진짜 싹 다 아작을 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인고의 세월을 보냈을지도 모를 일이죠. 아마 그게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뭐 그야 뭐 이제 구체적인 것은 패비 본인만 알 이야기지만요. 그래서 아마 이제 성종도 패비가 그러고 있을 것이다라고 좀 이제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평상시 저 여자 행동했던 거 보면은 그러고도 남을 것이다. 아마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 사약을 내렸던 것 같은데 실록의 평가에 따르면은 패비가 국모가 되는 것 이상의 야심을 가졌다라는 그런 이제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제 성종이 이거 혹시 제2의 여후나 측전무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을 했던 것도 그렇게까지 엇나간 우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려를 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패비는 실제로 여후나 측천무가 되기는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일찍 성공에 도취되었고 때를 기다릴 줄도 모르고 자중할 줄도 몰랐죠. 결국에는 자신의 야심을 어설프게 표출을 하다가 이렇게 한 방에 훅 가게 되니 어설픈 야심가에 불과하지 않았겠냐. 아무튼 패비윤 씨는 성종의 명에 따라서 사약을 받게 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비 일가, 이제 오라버니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유배에 처해지게 되면서 패비의 일가는 이렇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패비윤 씨가 이렇게 사약을 받게 되는데요. 그 뒤, 전우철이죠, 그죠? 그 뒷이야기인데, 이 사후철의 이야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성종의 결정이 참 거시기한데, 아이러니하죠. 어머니에게 사약을 먹이고 그 아들은 다음번 왕으로 인정을 한다. 과연 이게 잘 될 것이냐? 어쨌든 패비윤 씨의 사사는 정말 커다란 재앙의 씨앗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 뒷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